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증권 관련된 뉴스가 아니라 경제 관련된 뉴스인데, 이 증권과 이런 투자에서는 경제의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증권가에도 당연히 투자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증권 코너에 있는 뉴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뉴스 중에 눈길이 가는 뉴스가 있어서, 요새 은행에서 빚을, 대출을 좀 안 해주려고 한다는 뉴스예요. 빚 돌려막다 급전까지 대출 막혀 사금융 내몰린 자영업자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업시간도 줄어들었고, 또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많이 줄었다는 게, 대부분 다 어렵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임대료는 내야 되는 거야. 내 건물이 아니면 내가 월세를 내고, 이제 보증금 내고 월세로 내고,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는 무조건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기세, 공과금 내야 되고, 뭐 월급, 직원들 있으면 월급 줘야 되고, 뭐 직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활비를 해야 되니까, 내가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데 벌이는 약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서, 처음에는 1금융가로 가겠죠.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뭐 이런 데 가서 돈을 빌리겠죠. 그러다가 안 되면은 신용으로도 빌리겠죠. 담보는 없으니까. 담보가 없으면,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어쨌든 빌려서. 근데 지금 그런 대출을 다 막고 있으면,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유지를 해야 돼요. 나는 2년간 이 사업장을 계약했었고, 나는 이 사업이 내가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1년, 2년 버티려고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돼. 대출이 안 돼서 이자가 더 높은 데로 빌려. 이게 이제 좀 최악의 경우로만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쪽으로 일이 파생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못 받게 막아서 더 이자를 많이 주는 사금융이나 뭐 대부업체 이렇게 가면 그럼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망했어. 망해갖고 내가 이제 사업을 접었어요. 그러면 임대를 줬던 임차인도 이제 월세를 받아야 되는 가게가 공실이 나게 되면 또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부동산 가격은 막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그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영업자가 잘 안 되면. 원래는 건물이 있고 빌딩이 있는 곳들은 그런 임대를 들어온 사람들한테 월세를 받아서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 그 건물 하나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임대 수익이 들어와야 한 달에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돌고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건물을 누가 자기 돈 100% 주고 사요? 대부분 건물 안에도 또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도 이자를 줘야 되는데 임대료를 못 받다 보면 이자를 또 못 줘. 근데 지금 금리는 되게 많이 낮아.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금리를 더 못 올리겠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면 금리는 계속 낮아질 거고, 부동산 가치나 자산 가치는 더 올라갈 거고. 왜냐면 이 자산을 현금과 바꿔야 되는데, 금리가 낮다는 거는 이 현금의 가치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금이랑 비교했을 때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금값이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금값이 내려가고. 근데 왜 그러냐면, 금은 그냥 금덩어리잖아요. 사람들이 인식하는. 물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도 얘의 가격이 변하긴 하지만, 이 금이라는 것 자체는 수요와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 금리, 이거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대체의 그런 금액, 이 돈의 가치하고도 상충하거든요. 환율하고 좀 비슷한 건데, 그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금과 같이 부동산도 하나의 그런 자산이란 말이죠.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돈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임대를 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장사를 못해서 공실이 나서 또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임대료가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죠. 보증금이 올라가거나 월세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돈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 건물주가 월세를 받았으면 그 건물주가 그 돈을 어디서 써서 세 바퀴 돌아서 나한테 왔어요. 나한테 와서 내가 그 임대한 가게에 가서 밥을 사 먹고 돈을 지불하면 그 돈이 다시 여기 월세 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뭐 공사를 해줘서 돈을 받았어. 인테리어를 해줘갖고 돈을 받아서 또 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해야 이 돈이 돌면서 경제가 움직이는 건데, 그 움직이는 막이 탁 막혔단 말이죠. 대출이 끊기면서. 지금까지는 금리를 인하해주고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게 해줘서 그 돈이 돈 거예요. 어디서 돌았느냐? 내가 그 식당 가서 밥은 못 먹었지만 그 식당 주인이 돈을 빌려서 임대료를 냈으니까 소비자에서 자영업자에게 가고 있는 그 칸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대출로 그 자금이 돌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대출을 끊어버린 거야. 대출을 끊어버리면 이제 자영업자가 망하는 거죠. 그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가 엄청 많은데, 그리고 그 자영업자의 가족들도 엄청 많은데, 만약에 이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또 대출을 잘 안 해주고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안 되거나 힘들게 살 건데, 그러면은 전체적인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이거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이 사태가 되기 전에 정부에서는 무슨 정책을 펴거나 부양책을 하거나 경제를 순환시킬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아내겠죠. 정책적으로 하거나 정치적으로 하거나, 그걸 외부에서 요인을 찾거나, 아니면은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뭔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작금의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이 상황만 봤을 때에는 경제의 흐름이 막히고 이게 언젠가는 빵 하고 터지지 않을까. 네. 그게 주가의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고 자산의 버블이 꺼지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내년 안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뉴스를 보고서 약간 이게 뭐 나비효과처럼 작은 걸 하나 갖고 너무 크게 이렇게 소설을 쓰다 보면 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대출 규제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모두가 공평하게 살진 않지만 부를 분배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가 돌아가면, 경제가 순환이 되고 대기업 위주로 발달된 대한민국에서 돈을 풀면 결국에는 대기업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돈이 합당한 이익을 정당하게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돈은 가게 돼 있어요. 이제 부가 종착지라고 하죠.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그 돈이 서민들의 손을 거쳐서 다시 대기업으로 가요. 왜냐면 대기업들은 개인이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업을 하고 영위하고, 사업을 도맡아서 영위하고, 또 그 다음 단계의 산업을 개발하고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수익을 계속 누리니까, 대기업들은 창고에다가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돈들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제라는 것은 돈이 돌고 돌아야 돼요. 결국에는 돈을 누군가가 움켜쥐고 있고 이렇게 딱 틀어막고 있으면 경제는 점점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비중이. 근데 그거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 예. 누군가에게 꽉 막혀져 있던 그 돈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취해서 그거를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는 분배,
부의 분배를 공평하게 해줘야 나라가 온전하게 아니면 건전하게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을까. 누군가 번 돈, 그런 번 돈이 너무 죽을 때 뭐 이건희 회장님도 죽을 때 결국에는 몇 평 땅 안에서 가는 거잖아요. 다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이렇게 다 꽁꽁 싸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중요한 건 이런 대출 규제 하나긴 하지만 이런 대출을 못하게 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자영업자도 힘들게 되고 그 자영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건물주, 이제 자산가들에게도 결국에는 피해가 돌아가는 행위가 아닐까. 정부에서도 더 좋은 그런 정책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이런 시국에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게끔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일주일에 한 주간의 이슈를 한 개씩 하는데요. 이번에는 2개로 영상을 나눴어요. 주제가 이제 2개라서 이걸 한 영상에 만들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씩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런 대출 규제나 경제 관련된 거시경제인가? 거시경제라고 해야 돼? 근데 이게 증권가 안에서의 뉴스 말고 좀 큰 틀 안에서의 뉴스였어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